몰라. 돈 벌고 싶어. 이거 하겠다고 지금 앞에 조명 깔고 깔라기보단 스탠드를 그냥 킨 거지만 잠옷 입고 찍고 있어. 첫 시작은 항상 어렵죠.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 못하겠으니까 화면 보면서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입니다. 이 채널을 만들어 나가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이상하게 카메라만 켜면 긴장을 해서 첫 영상 길게 찍겠다고 다짐을 하면 꼭 대본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던 얘기를 일단 정리를 해왔고 앞으로는 좀 더 자연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영상은 준비한 내용을 위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사실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 기록을 남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한 사진을 보면서부터였어요. SNS에서 이런 사진을 봤는데 내 삶의 의미를 온전히 나에게로부터 찾는 것이라는 문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명문이 보통 그렇듯이 쉬운 단어가 어려운 말이 됐어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걸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었나?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철저히 실행 중이거든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엉키고 어그러지면서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보지만요. 가치랑 이상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전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학교를 오래 다녔지만 돈을 버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기로 했고 뭐 이게 잘 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몰라. 돈 벌고 싶어.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야? 작정이란 게 계획이란 게 너한테 있긴 하니?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리고 이미 많이 늦었으니까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엄청 엄청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글을 쓴 게 언제지? 이 글을 써놓고 이제 영상을 찍어야지 해놓고 또 약간 겁이 나서 미루고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나라가 없어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시작은 하나의 사진이었지만 당장 이 일에 착수해야겠다 하고 쇼츠를 만들어서라도 올려야지, 뭐라도 찍어야지, 기록을 남겨야지 하면서 실천을 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일련의 사태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유튜브에 뭐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었던 건 벌써 6년 전인데요. 그때 생각했던 건 약간은 안일하게도 생각해보면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내세우시는 모습들을 저도 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뒤에 보이시나? 우리 고양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7년차 고양이 3명의 동거인이고
컨디션에 따라서 꽤 잘 먹기도 마시기도 하는 사람이고, 뭐 아니라면 난도가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제 스스로 나름대로 소화해서 큐레이팅을 하는 법도 알고 있어요.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마치 저렴한 뷔페 식당과도 같은 제 능력치 스탯은 뭐 소위 잡대기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를 그런 것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갖추고는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저의 모습들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올릴 수도 있겠고, 먹거나 마시는 이야기를 올릴 수도 있겠고, 또 가끔은 진지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나눠볼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녹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겠다고 지금 앞에 조명 깔고 깔라기보단 스탠드를 그냥 킨 거지만 잠옷 입고 찍고 있어. 연습은 하니? 죽도록 하는 거야? 자, 다음은 이제 이 영상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단편적으로 남았을 저나 저에 대한 기억들에다가 맥락을 더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는 게 소원이었는데, 분명히 또 명백히 대차게 실패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쌓아갈 기록들이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바라건대 이게 단초를 제시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은 사랑하고 문제는 분리해서 바라보자는 주장을 제가 요즘에 좀 새기면서 살고 있어서, 스스로도 이런 접근법을 단련하기 전에는 문제를 사람과 동일시해 가지고 저 사람은 문제 있어 뭐 이런 시선을 가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입체적인 인간에게 어떻게 사랑스러운 면만 있겠냐는 생각을 이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길러나가는 중입니다. 저는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324. 근데 요즘 부쩍 많이 하는 생각은 사랑과 용서가 많이 닮아있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지만 귀여운 사람은 답도 없다, 이런 표현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기, 귀여워하기,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정도의 선에서 타인을 바라보게 되면 재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쇼츠에다가도 한번 이미 올린 적이 있는데, 최지천 선생님은 알면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면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아래에 저는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을 부탁하고자 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아무튼 장기적인 인생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할 것 없는 20대와 20대 시절을 보냈어요.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조금 이제 30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어려워졌지만, 부모님은 어떻게든 저한테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숨기려고 하셨고, 이제 그럼에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후로는 저희 가족이
가난을 맞이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날에 저에게 자리 잡은 근육들은 저한테는 사치스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온실 속에서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로 20대를 지냈고, 지금은 조금 후회합니다만, 저도 저의 부모님도 악착, 뭐 억척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채 살았어요. 제가 지금 올해로 31살인데 제 친구들 보면은 좋은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뭐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뭐 결혼한 친구들은 많고 아기를 가진 친구들도 많고, 또 심지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같은 운명을 뒤늦게나마 공유하게 되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구실하려면 일말의 억척을 장착해야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억척이라는 말은 달리 하면 타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쑥스러운 말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저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의 모습들이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기대를 했어요. 위로의 형태는 다양하니까 뭐 저를 타산지석 삼아서 개개인 당신들의, 여러분의 구렁텅이에서 기꺼이 빠져나올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거고, 저와 비슷한 처지를 지나시는 분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이겨나가자라는 어떤 응원이나 연대의 힘을 기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유 잘못됐네, 이렇게 비난 내지 비판을 하면서 쓴소리 하시는 것으로 스스로 우월함을 느끼고 다독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세상에 손을 뻗고 싶었어요.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연결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서로 당분간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거울과도 같은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을 것 같아요. 쇼츠를 그래도 몇 편, 몇 차례 올리면서 보니까 뭐 시청 지속 시간인지 뭔지 그거는 그러니까 끝까지는 많이들 안 보시던데 그래도 400~500분한테 닿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그래도 400~500명이 계셨구나. 아, 그리고 무슨 분석 툴 보니까 순 시청자는 2,000명?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2,000명의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스쳐보겠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서로를 궁금해하고 알아차려주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보고 계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사람인가요? 알려주세요. 저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의 탈출이에요. 부의 축적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월세를 내는 삶을 살고 있고, 고양이들과 위태로운 공존을 하고 있고, 밥 걱정을 때때로 하면서 지내는 지금의 삶에도 충분히 잘 적응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웨이브였나 어디 프로그램에서 사상 검증구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왔던 작가분의 말씀이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빈곤 담론이 빈곤치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너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다양성과 포용을 기치로 내세우는 것에서조차 외면과 배제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종종 봤거든요. 마음이 아팠고, 각자가 자신이 속한 세상에 너무 적응한 나머지 수박 껍질을 사이에 두고 바깥 세상의 광활함 또는 안쪽 세상의 달콤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 사이를 이렇게 껍질을 부숴서 연결해주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 프로듀스를 볼 때 꿈이 커야 조각도 크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 말 또한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 말 또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꿈이랄 게 없었던 것 같아서, 꿈을 꿀 여유가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저도 포함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최소한의 안전망 위에서 될 수 있는 한 도전하고 실패를 해도 괜찮은 세상. 노란봉투법의 논리와도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10,000명의 사람이 1,000원씩만 모아도 1,000,000원이 되잖아요.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저도 이런저런 단체, 재단,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곳에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역할을 언젠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기존에 계셨던 여러 스트리머들께서도 그런 좋은 나눔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도 이런 빛이 좀 닿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구석에서 잊혀진 것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는 처음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돕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길고도 먼 여정이 될 거고, 어쩌면 제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계획이지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